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에 꽃이 있는데요. 이 꽃 이름 혹시 압니까? 경주 첨성대에서 담은 접시꽃입니다. 여름에 피는 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꽃인데 오늘 최치원의 한시 촉규화입니다. 촉규화가 바로 이 접시꽃입니다. 어, 최치원은 활짝 핀 이 접시꽃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자신의 신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결국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애달픔, 한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성대 접시꽃 영상이 있는데, 영상과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한탄, 최지원 촉교와 해설. 자, 척박한 땅에서 피어 바람에 흔들리는 접시꽃. 그러나 그 꽃은 아름답지요. 당나라 땅에서 활짝 핀 접시꽃을 만난 최지원은 타국에서 과거에 급제를 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신라에 돌아왔지만 육두품 출신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지요. 자, 최치원의 마음을 노래한 촉규화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최치원은 12세에 당으로 유학을 가서 6년 만에 당의 빈공과에 장원으로 급제할 정도로 똑똑하고 학문적 성취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나라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신라에 돌아와서도 육두품이라는 출신의 한계로 자신이 원하는 만큼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사회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자신의 한스러움을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촉규화의 바로 접시꽃이죠. 접시꽃에 비유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한시는 그냥 보고요.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흐드러지게 핀 꽃 한 송이 가지 눌렀네. 매합이 그쳐 향기 날리고 보리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술에 탄 사람 누가 봐주리. 벌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드네. 천한 땅에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최지원 촉규화. 촉규화. 자, 촉규화는 접시꽃입니다. 아까 앞에서 본 꽃이죠. 거친 땅에 핀 아름다운 꽃인데요. 이 접시꽃은 기름진 땅이 아니고 거친 곳에서 자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바로 화자 자신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죠. 접시꽃 한번 보면 좋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경주 첨성대에서 만난 접시꽃인데요.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첨성대에 올리니까 더 보기 좋죠. 자, 이 최치원은 자신의 처지를 이 접시꽃에 비유를 해서 시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 시 촉규화가 그렇습니다. 자, 한시 원문은 그냥 보기만 해도 됩니다. 자,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에. 자, 이건 공간적 배경인데요. 이 거친 밭 언덕 쓸쓸한 곳이 공간적 배경이지만 당나라를 뜻합니다. 그죠? 아마 최채원이 빈공가에 장원을 했지만 신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한계를 겪었겠죠. 그래 화자의 출신상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죠. 흐드러지게 핀 꽃 한 송이. 자, 흐드러지게 핀 꽃 한 송이는 아까 여러분들 앞에 사진에서 또 영상에서 접시꽃을 봤는데요. 꽃이 활짝 피니까 아름답죠.
자, 이렇게 억지가 올라온 것은 화자의 학문적 경지를 보여줍니다. 자부심을 상징하고 있죠. 꽃 한 송이가 가지를 눌렀네. 꽃이 활짝 피어 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학문적 경지를 이룬 자신의 모습이죠. 거칠고 쓸쓸한 곳에 탐스럽게 핀 촉규화. 매합이 그쳐 향기 날리고, 매합이는 매화가 매실이 익을 때 내리는 비로 장마비를 말합니다. 계절적 배경이죠. 아마 초여름쯤 될 겁니다. 자, 이 향기는 바로 화자의 학문적 경지죠. 내가 접시꽃이 활짝 핀 것처럼 나도 그 접시꽃의 향기처럼 활짝 피었다. 그 자부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리바람에 그림자 흔들리네. 보리바람의 그림자는, 보리바람은 보리가 익을 때 부는 바람이죠. 이것도 초여름이다, 그죠? 계절적 배경이 초여름 바람입니다. 자, 이 보리바람도 결국은 보리바람의 그림자 흔들리네. 이것도 결국 완숙한 학문적 경지를 뜻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자, 향기를 날리는 촉규화입니다. 술에 탄 사람 누가 봐주리? 술에 탄 사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수레를 탔다, 요즘 좋은 차를 탔다 이러면은 좀 뭐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촉규화를 알아줄 사람, 왕이나 고관 대작을 뜻합니다. 누가 보아주리? 결국은 이 술에 탄 사람은 화자의 능력을 알아줄 사람이죠. 보아주리는 알아줄 사람이 없다. 서리법이죠. 벌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다네. 자, 여기서 벌나비는 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찮은 사람을 뜻합니다. 벌나비만 부질없이 찾아든다. 뭐 능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찮은 사람들만 찾아든다. 결국 내 뺏을길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고요. 자, 술에 탄 사람이 보지 않는 촉규화. 바로 자신의 처지가 이렇다는 뜻입니다. 천안 땅에서 태어난 것 스스로 부끄러워. 천안 땅은 화자의 출신과 처지죠. 신라에서 태어났고요. 또 당나라에서 과거에 장원을 했지만 신라 출신이었고, 또 신라 땅에서도 육두품이라는 신분상 한계가 있었죠. 스스로 부끄러워는 자조의 심정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네. 사람들은 당나라 사람들이죠. 나중에 확대하면 신라의 관리들도 됩니다. 참고 견디네. 체념과 한탄이 드러납니다. 이 바로 화자의 정서죠. 육두품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탄식으로도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를 당나라에 썼기 때문에 당나라의 처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육두품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탄식으로 확대해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아도 참고 견디는 촉규화 바로 최지원이죠. 최지원 촉규화 해설이었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식을 갖춘 정형시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요. 한시입니다. 오원율시인데요. 자, 우리 한시, 한시는 우리 한시도 뭐 고체시가 있고 근체시도 있는데, 근체시는 절구, 율시, 배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구는 4행으로 되어 있고, 율시는 8행으로 되어 있고, 배율은 12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8행이니까 율시죠. 성격은 비유적이고 예상적이고 좀 슬프죠. 체념적이고 영물시. 영물시는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하시다. 이거는 촉규화, 즉 접시꽃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주제는 자신의 재능을 알아주지 못하는 세상에 대한 한탄. 특징은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선경후정의 구조입니다. 주어진 운명과 대결하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교과서를
차근차근히 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고 쓴 글입니다. 이걸 읽어보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공부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꼭 읽어보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최지원의 한시 촉규화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